네, 지금부터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3D 모델링을 해볼 텐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오토캐드를 처음 실행했을 때 화면입니다. 여기서 그리기 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해보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여기 이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축을 기준으로 마우스 커서를 축 쪽에다 놓고 확대를 하면 이렇게 축이 확대가 되죠. 그 다음에 화면 이동은 마우스 휠을 눌러주신 다음에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궤도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궤도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제 화면에서 클릭을 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3D 화면으로 전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D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까 처음 화면으로 평면도로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이쪽 위쪽에 직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는 평면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처음 보셨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인 라인 명령어입니다. 선을 그릴 수 있게 해주고요. 그냥 L만 누르시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어를 타이핑한 다음에 입력을 하실 때 엔터를 누르셔도 되지만 이제 작업 편의상 스페이스바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L 타이핑 해주시고 스페이스바 하시면,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첫 번째 지점이 나오죠. 그래서 0, 0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해주시면 0,0부터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따라 직선으로 쭉 가고 싶은데 이게 자꾸 움직여서 힘들 것 같죠. 이럴 때 키보드 F8을 누르시면 이렇게 축을 따라서만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F8을 킨 상태로 500, 다시 위로 10, 다시 500, 자, 10 이렇게 그려주면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죠. 근데 방금 이제 과정을 보시면은, 자, 다시 돌아가서 라인 명령을 입력해줬고 0,0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선, 이것도 선, 이것도 선, 이것도 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이기는 직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컴퓨터가 직사각형으로 인식을 하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 하나하나 선만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3D 모델링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선을 다 하나의 선처럼 연결을 시켜주면 직사각형처럼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JOIN 조인 명령을 해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리고 같이 묶을 친구들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쪽 좌측에서부터 마우스 좌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쭉 늘려보면은 지금 드래그한 상태 아닙니다. 마우스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클릭만 한번 해주고 우측으로 쭉 해보면 지금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되면은 이 선이, 흰색 선이 좀 진해질 텐데 선택이 안 되고 있다가 이 직사각형이 파란색 안에 다 들어왔다 하는 순간 진해져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절반만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끝까지 파란색 영역 안에 다 들어오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커졌는데 이번엔 우측에서 좌측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닿아도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방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파란색 영역은 다 들어와 있는 것만, 그리고 초록색은 닿은 거는 뭐든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모델링 하는데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위에 하나 더 그려줘야 되니까 copy 명령어 COPY,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리고 객체 선택을 하라 그러죠. 자, 이 친구를 복사할 거니까 이 친구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0,0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0,0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총 90. 자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은 이쪽에 또 선을 연결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자 선 연결하시고 좌측으로는 10만큼, 또 아래로는 80, 또 우측으로 10. 나 지금도 이렇게 하나하나 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선택된 상태에서 조인 명령어를 입력해줘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은 똑같이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중간에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지금 가로가 총 500이기 때문에 이쪽 좌측 끝에서 여기서 클릭하셔서 여기서부터 250만큼, 그리고 쪽 위쪽으로 선을 하나 그으면 이렇게 선이 생기죠. 중간에 딱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 선 같은 경우엔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텐데요. 자, 이 선이 그려졌으면 여기서부터 저 교차점에서부터 우측으로 5, 밑으로 80, 좌측으로 10, 다시 위로 80, 다시 우측으로 5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직사각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인 해주시면 하나의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됐죠. 자, 방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도 있고 X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잡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X고 네모고, 이거는 저 우측 하단에 보시면 2D 참조점으로 커서 스냅이 있습니다. 이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끝점은 사각형, 원의 중심점은 동그라미, 그리고 아까 X는 보시면 X가 교차점인가요? 근처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중심점이 켜져 있는데 이걸 한번 끄고 자 원을 하나 그려서 이 원의 중심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중심으로부터 이제 선을 그려고 했는데 중심점이 없죠? 안 잡히죠? 그럼 이렇게 난감할 거예요. 이때 중심점을 켜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자 이 원에 다가오는 순간 중심점이 생겨서 자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그리기가 편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밑판이 대충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CAD 이제 3D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X, Y에 그리고 X, Y에 이제 그린다는 게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 늘린다,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XY 평면에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Z축으로 이제 부피를 줄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카피를 해서 이 친구들을 위에서도 아마 똑같이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위로 90만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해주고 EXT라는 명령어입니다. EXT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만큼 부피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선이 두 겹이 된 건가 뭐 싶으실 텐데 이럴 때 SHA에 스페이스바 누르신 다음에 C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하시면 자 이렇게 좀 더 보기 쉬운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잘 된 것 같죠? 다시 돌아가실 때는 SHA 스페이스바 그리고 숫자 2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하시면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요. 자, 근데 보면 이쪽에 기둥이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이 명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원래 같은 경우라면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는 여기서 그리기 때문에 축을 바꿔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UCS 스페이스바 그리고 ZA 스페이스바를 하시면 두 개의 점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부터 두 번째 점까지 가는 게 이제 Z축. 자,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하니까 제가 방금 선택한 쪽으로 Z축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이 XY 평면이 되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고, 선택해서 조인 명령으로 다시 합쳐주고, 그 다음에 카피 명령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반대쪽도 동일하겠죠.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X, Y에다 그렸으니까 이번에 다시 Z로 부피를 줘야겠죠. 다시 이 XT 하신 다음에 이 두 친구 선택하셔서 스페이스바 하시면 원하는 길이만큼 돌출이 되고, 여기서는 10만큼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하시면 자, 이렇게 기둥이 생긴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출이 돼야겠죠. 10 하시면 자, 얼추 된 것 같죠. 다시 SHA 하고 C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보시면 자, 아무 문제 없이 잘 된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축을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시면 UCS 그 다음에 W를 눌러주시면 원래 처음 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위에 상판이 덮여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자, 다시 SHA 하고 숫자 2번 이걸 지워버리고, 자, 위에 상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C가 아니라 REC, 이건 직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인데요. 자, 여기서 점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점 선택하시면 그 두 점을 지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EXT를 통해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시면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문제없이 잘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트러스를 그려볼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엔 뭐 옆에다가 여기서 직접 그리기는 복잡하니까 다른 데서 그리고 옮겨오는 편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XY 평면에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UCS 그리고 ZA를 통해서 자, 저쪽 들어가는 방향 쪽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자, XY 평면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하네요. 저 끝에 교량의 끝부분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 끝점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XY 평면이 형성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직접 그리기가 불편하니까 저 위에 올라와서 트러스가 들어갈 공간이 이만큼이죠. 이만큼이면 아까 계산했던 대로라면 480에 위아래로 90이겠네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80이네요. 80에 480. 자, 그러면 동일한 조건을 위해서
480에 80 480. 자, 그러면 이 480을 480 동안 트러스가 하나 둘셋한 4개 4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48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80을 8로 나눠야겠네요. 자, 그러면 80을 8로 나누시면 6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60씩 되는 겁니다. 60 엔터 60 엔터.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점이 단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60 엔터 해줬기 때문에 이 선의 끝마다 이렇게 사각형이 표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주시고, 카피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60마다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틀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먼저 이제 트러스를 그려야겠죠. 먼저 트러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처음에 그리기가 힘드니까 L 명령으로 이렇게 먼저 두 점을 잇는 직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 다음엔 offset이란 명령어인데요. offset입니다. 그래서 두 점은 이렇게 이 선이랑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띄울 거는 자, 이 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얼마만큼 띄울 건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저게 10mm로 했죠. 10mm, 폭을 10mm로 했으니까 위로 5mm, 그리고 동일하게 밑으로 5mm 하시면, 자, 이렇게 이 선을 삭제하면 이렇게 되게 되네요. 자, 근데 여기 선이 삐져나왔죠. 이렇게 선이 삐져나온 경우는 tr 트림 명령어입니다. tr 스페이스바 해주신 다음에, 자, 이 선을 눌러주시면 튀어나온 걸 자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근데 보시면 그냥 선만 2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도형으로 인식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선 명령으로, 자, 이렇게 없는 부분을 마저 채워주시고, 그리고 조인 명령으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갔죠. 이때 Shift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뺄 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딱 남았죠. 이렇게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나의 또 도형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게 하나 둘, 자,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게 될 테니까 카피를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 방향도 그려야겠죠. 자, 아까랑 동일하게 선 그려주시고, 오프셋, 그리고 이 선만큼, 그리고 이걸 띄울 거니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5, 또 한번 눌러주시고 5 하면, 자, 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중간에 선은 날려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r 명령으로 쓸데없는 선들은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은 Shift 누른 다음에 선택으로 날려주시고, 조인 명령으로 합쳐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카피 명령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트러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쪽에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가져올 때는 M move 명령어인데요. move 명령어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움직일 게 이것들을 다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다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자, 그럼 기준점을 어딜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할까 하면 아마 끝점이겠죠. 끝점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동이 될 텐데, 자, 돌려서 보면, 자, 이 끝점이 아마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모양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쪽 반대편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썼던 카피 명령어를 통해서 친구들을 선택해 주시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점은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일로 갖고 오시면, 자, 반대편도 똑같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선이겠죠,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부피를 줄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고 EXT, 그리고 부피는 10이겠죠? 10.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모양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트러스 모양이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덜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선 모델링 작업은 됐고요. 이제 이 수치선을 그리게 될 텐데, 이 상태로 보는 게 편하겠네요. 자, 다음은 수치선인데요. 수치선 명령어는 위쪽에 있습니다. 치수라고 되어 있네요. 치수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 원점을 지정할 선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의 점을 선택한 그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띄워서 표시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한 50 정도 띄워놓고 할까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550이죠. 아니네요. 지수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50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100만큼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을 다시 누르신 다음, 아이고, 지금 뭐지, 아까 명령이 끝나지가 않아서, 자, 아까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였냐면, 두 개 선택하고 자, 이렇게 지수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명령이 끝나지 않고 또 치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ESC 버튼 눌러주시면 명령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ESC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수선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마우스 우측 버튼, 그리고 특성을 보시면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죠. 여기서 뭐 화살표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보시면 지금 화살표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한 10 정도 하고, 자, 그리고 밑에 문자가 있네요. 문자 높이가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자, 보면 크기 바뀌었죠.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뭐 옆에 같은 경우도 치수를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0,0 원점까지 안 됐네요. 직접 클릭을 해줘야겠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처음에 설정했던 500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뭐 화살표 크기나 문자 크기 말고도 뭐 보조선 가중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바꿔보시면서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높이까지 해봐야겠죠. 자, 높이까지 해주시고 선을 아이고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입니다. XY 평면에서만 되기 때문에 UCS ZX 해주신 다음에 ZA 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선을 그리는 게 이렇게 XY 평면에 오게, 그리고 다시 치수,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려지게 되죠. 자, 이것도 그러면 특성을 바꿔봐야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치수선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또 설명을 드릴게, 아마 여기 간격을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여기 500을 설명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처음에 10 그리고 60이 8개였죠. 그리고 8 그리고 마지막 10 하나 더. 자, 이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다시 선으로 오시면은 자, 이렇게 선이 끊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치수를 하나씩, 자, 이것도 아마 동일하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도 10이 마저 입력이 되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잘 안됐네요. 치수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명령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이럴 때는 명령 취소 U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꾸 잘 안되네요. 네, 다시 치수를 눌러주시고 보시면 여기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됐었네.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제 제대로 입력을 했었어야 되네요, 제가. 그래서 아까는 이쪽 치수선의 끝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선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올리시면 자, 이렇게 480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이 숫자를 살짝 바꿔주고 싶기 때문에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60짜리가 8개 있었으니까 480.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D 모델링에 추가적으로 이제 치수선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뭐 딱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X, Y에 그리고 Z축으로 부피를 준다,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어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UCS 그리고 ZA 하시면 두 점을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로 하시면 이제 여기가 Z축이 되고 나머지가 XY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UCS W로 하시면 처음 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선을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EXT 부피를 주는 명령어죠. 이걸로 뭐 이렇게 하면 자,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꼭 조인 명령어로 이렇게 다 묶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EXT로 부피를 주셔야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네, 이거 말고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니까, 네, 우선 3D 모델링 실습 이제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